네, 안녕하세요. 저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부를 맡은 영화 홍보 마케팅사 아워스의 최일이라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저 뒤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기기 작동하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쩌다가 박스건 감독님에게 끌려와서 이걸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아무래도 이 영화 홍보 마케팅 분야가 가장 엔딩 크레딧의 마지막에 있고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랑 그리고 또 특히 뭐 독립영화 마케팅에서 제가 조금 유의 깊게 진행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조금의 영감과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고요. 네, 그 서경 감독님이 워낙 셀럽이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듣보잡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고요. 그냥 저 이제 10년 차 된 영화 홍보 마케터고요. 이런 작품들 했었어요. 그래서 독립영화 마케터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고 저는 그냥 영화가 좋아서 영화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영화를 쫓다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독립영화나 다양성 예술 영화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10년째 해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박사영 감독님이랑은 바람의 언덕이랑 제 꽃이라는 작품으로 해서 이런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라는 조금 특별한 여정을 같이 했었고요. 저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 우리 집 그리고 소공녀 그리고 11월 10일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애비규환이라는 영화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꼭 극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올해 타오르는 연의 초상 같은 작품들이랑 등등의 많은 작품들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홍보 마케팅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개봉까지 개봉 이제 관객으로서 개봉을 볼 때 저건 누가 하지? 그러면 그냥 다 마케터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일까지 다 하게 될 줄을 모를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적어도 프로덕션이 끝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나 영화 만들었어. 창작자로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좋은 감독님들, 성공한 영화들의 모든 감독님들은 개봉까지 저희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정식 스태프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와 주셨던 것 같고 저 또한 그냥 단순한 홍보 마케터가 아니라 영화 크레딧에 올라가는 마지막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급이나 영화 홍보 마케팅이 산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 영화 창작의 100%를 완성하는 게 홍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터는 정말 저희 영화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링크하고 연결하고 그 감독님들이 그리고 그 작품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굉장히 정돈된 문장과 비주얼로 알맞게 포장을 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클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로 팀이 꾸려지는가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크게 작품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감독님과 제작사가 계시면은 이거는 뭐 상업영화나 독립영화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데 우선은 배급사가 있겠고 그 배급사에 뭐 인하우스 마케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냥 배급팀만 있기도 합니다.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직접 배급을 하시고 이제 프로젝트로 팀이 돌아갔기 때문에 작품과 이제 배급사가 한 팀이라고 보셨으면 되고 저희 같은 아워스가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사로 해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컨셉을 잡고 이제 각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온라인 마케팅사 해서 뭐 보도 메일을 발송을 한다거나 그리고 SNS를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간단하게는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포털에 영화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기본적인 그런 온라인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온라인 홍보팀이 또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선제, 포스터와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터 디자인사,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프로파간다, 뭐 빛나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예고편을 근사하게 만들어주시는 예고편 감독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인쇄들이 다 극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인쇄소가 있고, 또 최근에는 워낙 독립영화에서 굿즈나 패키지 상영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사실 뭐 별개지만 이제 굿즈 제작하는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홍보 마케터로 와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 일이 영화가 그렇듯이 정말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누구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독립영화,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독립영화는 사실 이것의 축소판? 혹은 여기서 뭐 몇 가지가 합쳐진 팀?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조금 더 그래서 바람의 언덕은 저희가 요것들을 축소하고 뭔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뭐 가령 뭐 영화 프로그램 영화 대 영화의 바람의 언덕과 어떤 영화가 비교 아이템으로 나간다. 뭐 이런 뭐 영화 프로그램이나 보도국 같은 프로그램을 섭외하는 것부터 해서 뭐 신문이나 온라인 같은 매체에 저희 영화가 소개되고 알려질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가 뭐 4월 말에 개봉합니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내보내고 그것을 기자들에게 피칭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저 오늘도 낮에 애비교환 인터뷰 진행하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을 이제 모아서 네, 인터뷰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대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들을 진행하고요. 여러 관객분들이 편하게 이제 집안에서 뭐 영화 프로그램이나 예능이나 이런 데서 보신 어떤 시사회 같은 것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홍보 마케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일단 포스터와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영화의 전략에 맞는 가장 예쁘게 포장된 포스터와 예고편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또 뭐 용산 CGV나 인디스페이스나 이런 곳에 가면 나오는 뭐 배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어느 구자에 들어가면 노출이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디 극장에 비치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영화는 가족 관객이 많으니까 가족이 많이 오는 뭐 롯데시네마 노원에 광고를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광고 디자인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요즘은 워낙 온라인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배너나 뭐 CGV 페이스북에 뭐 예고편이 최초 공개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자를 저희 영화가 딱 도달하기 좋은 날짜에 예약을 해서 세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로모션 이제 SP 이벤트 등도 이제 좀 이제 굵직하게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 영화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애비규환에는 이제 임산부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식혜가 나와요. 그러면은 비락 식혜랑 연락을 해가지고 뭔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같이 뭔가 재밌게 행사를 만들어 본다거나, 배우가 모델인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 모델에게 좀 대관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프로모션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워낙 관객분들이 어떤 영화를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좀 소장하고 싶어하고 기억하고 싶어하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극장들과의 경품 증정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또 이제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들을 세팅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즘에 뭐 배지라던가 다양한 굿즈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이랑 저희 팀에서 온라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팀이 있다면 거기서 전체적인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콘텐츠 기획이나 제작, 그 업로드를 진행하고요. 또 저희 영화 시사회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서 바람의 언덕처럼 엄마와 딸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라면 그런 어머님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서 시사회를 모객을 해서 진행을 하곤 하고요. 또 이런 최근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곳을 통한 인플루언서들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 정말 DM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저희 영화에 초대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통해서 저희 영화가 바이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화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스탠다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개봉 2달 전부터 해서 마케팅 컨셉과 방향을 잡고 한 개봉 6주 전이나 5주 전 정도에 개봉고지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하고요. 개봉 4주에서 3주에 메인 포스터, 메인 예고편,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이제 각종 극장들의 선제가 노출이 되면서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일찍 시사회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관객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일찍 시사를 하면 그냥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2주, 3주 뭐 영화가 자신 있을 때면 한 달 전에도 시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1주 전 정도에 언론 배급 시사회를 진행을 해서 저희 영화의 입소문을 알리고 다양한 시사회를 통해서 저희의 이제 입소문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있고요. 개봉부터는 이제 관객과의 대화와 함께 저희 영화의 장점을 담은 리뷰를 노출을 하고 무대 인사나 굿즈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개봉 이후에도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리뷰 확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독립영화 마케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던 게 약간 사실은 뭐 크게 막 독립영화라고 해서 뭐 다르고 상업영화라고 해서 뭐 더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독립영화라고 해서 뭐 작거나 위축돼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작품의 색깔에 맞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예전에는 막 예고편에 낚이고, 포스터에 속고,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낚아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정말 욕도 많이 먹어서 개봉날 악플이 막 미친 듯이 달리고 그렇긴 했었는데 이제는 속이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개봉 딱 첫날 아침에 CGV 에그 지수 들어가가지고 그 에그 깨지면은 사실 승부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작품을 잘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개봉날이면은 홍보 마케팅이 사실 다 들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정말로 관객들에게 속인다기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그리고 그 작품이 정말로 느꼈으면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시의성 있게 관객들이 마음에 끌릴 만한 것을 이렇게 미덕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풍선처럼 확대해가지고 관객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이 홍보 마케터의 일이고 저는 이런 부분은 창작자분들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영화 마케터의 일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상업영화도 해보고 독립영화도 해봤지만 조금 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세밀하게 타겟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상업영화는 뭐 전지현이 나온다, 김혜수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끝인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오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무도 관심 없는 그냥 소소한 일상 같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는 조금 더 그때는 막 학부모들을 찾아다니고 막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공지문을 보내가지고 단체 관람 유도 같은 것도 하고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신인 있었던 뭐 윤가은 감독님은 뭐 무슨 맘스 라디오 막 이런 아무도 모르는 팟캐스트 같은 데도 나가서 홍보를 하시고 그럴 정도로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타겟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독립영화 중에서는 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더 그런 진짜 타겟들, 숨어있는 타겟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이제 스피커가 돼서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뭐 상업영화 할 때는 2060 막 이렇게 그냥 타겟을 정한다면 뭐랄까 좀 독립영화는 더 축소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거기서 확장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영화의 매력이 또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번 똑같은 GV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감독님, 똑같은 배우 나와서 얘기하면은
관객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V 또한 뭔가 매번 조금 더 새롭게 기획을 갖고 뭐 이번에는 뭐 엄마 딸 컨셉이었다면 뭐 이번에는 뭐 아빠들의 토크를 한다거나 또 혹은 뭐 조금 더 좋은 관심 가질 만한 게스트를 좀 초청을 해가지고 영화 바깥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GV 기획력이 그 어떤 것보다 조금 독립영화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앞서 서경 감독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가끔은 거마비가 더 넘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또 모객에 대한 고민도 항상 되거든요. 이게 연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연다고 관객이 오지 않거든요. 예, 그것을 바라는 것 또한 저희 이제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 좀 반성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기획력을 가진 행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막 저희 홍보 마케터들 사이에는 GV도 약간 그 마지노선을 정해야 된다, 많이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컨셉에 맞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정말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너무 많아지고 상업영화 또한 이제 GV, 그러니까 독립영화에서 하던 마케팅 방법이 상업영화까지 가버리니까 더 독립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독립영화는 N차 관람객들이 진짜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소홀하거나 혹은 소외되지 않고 또 언제나 어쨌든 감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점 또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독립영화는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포스터와 예고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막 너무 포스터 뭐 감독님들 중에 그냥 뭐 내 주변에 아무나 뭐 일러스트 한 사람 있어요. 막 그런 포스터 만드는데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관객들은 이 영화를 독립영화라서 보는 거고 상업영화라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10,000원 주고 12,000원 주고 보는 영화인데 다가가는 온도가 막 아무리 내가 막 실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관객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영화의 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포스터나 예고편이 어쨌든 정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것처럼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 그리고 또 이건 돈이 어쨌든 보여지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다른 것들을 게스트를 섭외하는 데 돈을 들지만 포스터 예고편은 똑같이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게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창작하시는 감독님들이나 배급 팀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저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과감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게 독립영화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든 해볼 수 있거든요. 상업영화는 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상업영화나 정말 큰 배우들이 있으면은 못하는 게 많은데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과감하게 해서 하나 걸리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과감하게 좀 안 해봤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독립영화 마케터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다양성 예술 영화 홍보 마케팅이 더 쉬울 줄 알았거든요. 상업 영화에서 넘어오면서 왜냐면 뭐 돈도 별로 못 쓰고 뭐 할 수 있는 거 되게 한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훨씬 더 어렵고 더 크리에이티브를 내야 되는 게 독립영화 마케팅이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언덕을 저희 진행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뭐 바람의 언덕 마케터이기는 했지만 이 마케팅이 성공적인 마케팅이었나 생각한다면 좀 반성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스코어를 결론적으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감독님과 그리고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미덕을 잘 끄집어내서 워딩을 정리를 해서 이제 피칭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적으로는 워낙 감독님이 영화제나 이런 시네필들의 지지를 받고 계시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공식 초청된 작품이고 시네아스트 박석영 감독의 클래식 드라마 약간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내적 컨셉은 이 영화가 가지고는 되게 어쨌든 줄거리, 결계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쨌든 저희는 엄마와 딸의 만남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어떤 뭔가 서로 다른 시간이 교차되는 그 바람의 언덕이라는 좀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되게 좋아서 그 제목에서 조금 착안을 해서 서로 다른 시간이 교차하는 그곳에서 진짜 삶을 시작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컨셉을 잡았고 기대 언덕이 필요한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막 그때 코로나도 있고 막 사람들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편안하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정말 잘 다가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선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카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서 떠올랐던 이제 어떤 다양한 단상들 중에서 뭔가 이 엄마랑 딸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서로 뭔가 말은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안아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뭔가 카피를 뭐 안아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잡았었고요. 이게 이제 메인 포스터 카피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의 언덕이라는 좀 영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제목일 수도 있어서 엄마와 딸의 인생이 만나는 곳 이런 식으로 카피를 정리를 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제 포스터를 좀 근사하게 찍었어요. 뭐 약간은 사실은 저희가 타겟이 좀 중장년층의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신파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사실상 영화의 계절감은 겨울인데요. 저희가 개봉하는 시점이 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한이와 엄마가 만났을 때를 상상해서 뭔가 이들의 행복한 미래 같은 거를 조금 꿈꾸는 느낌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어쩌면 이 두 배우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이런 실력 있는 연기파 배우들을 알리고 싶다는 조금 욕심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두 배우님의 캐릭터 포스터를 약간 전면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막 독립영화는 무엇이든 시도해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재밌는 시도를 몇 가지 해봤었는데요.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티저 예고편이라고 해서 런칭해서 보통 이게 조금 짧게 하이라이트 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과연 보고 싶을까? 그냥 이걸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면 엄마와 딸이 만난 얘기가 궁금할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가장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그냥 그 장면을 잘라가지고 공개를 했었어요. 첫 런칭을.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 너무너무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너무너무 미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럴 때 딱 하늘에서 나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요, 되돌리고 싶어요. 나는 되돌리고 싶어. 이런 거를 딱 티저로 했는데 사실 아쉬운 거는 이 독립 영화들이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예쁘고 근사하게 만들어도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인디그라운드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직접적으로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좋은 걸 만들어도 노출할 곳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커뮤니티 로드쇼 바람의 언덕을 진행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거 제가 오마이뉴스에 저도 글을 기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썼던 글인데 매번 똑같이 뭐 저희는 몇 월 며칠 대개봉 막 이러는 걸 사실 소개봉인데 그래서 항상 되게 민망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다. 일단은 그런 게 사실 너무 일단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항상 그냥 개봉을 향해서 막 2달, 1달 전에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전력 질주하는 게 지치기도 했었는데 일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일종의 좀 부담감도 내려줄 수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가끔 이렇게 공무원처럼 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기꺼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들의 어떤 노래와 되게 사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좀 진솔한 토크가 있었는데 모든 영화가 커뮤니티 시네마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간을 내서 와준 분들에게 우리 영화는 도대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2시간 동안 감독이랑 배우가 가면 끝인가?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그들이 시간을 내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메리트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과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독립영화라고 해서 아까 열패감 뭐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소셜미디어가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감독님들이나 뭐 일반 1인들조차도 좀 브랜드 만드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서경 감독님이 바람의 언덕을 제작할 때부터 정말 인스타그램에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올려주셨거든요.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짠, 나 이게 대단한 거 만들었어요. 막 마스터피스가 나왔어요. 이런 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막 내가 실패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있고 오늘은 되게 주저했고요. 뭐 오늘은 되게 잘 됐고요. 이런 되게 일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그게 결국은 팬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 독립영화는 N차 관람이나 관객과의 소통이 많이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금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일단 개설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올리면 그게 또 나중에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거 단서 하나라도 조금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 작은 영화들은 어쩔 수 없기는 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항상 사진이랑 메이킹이 전혀 없어요. 찍느라 정신이 없으시니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못 담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홍보를 해서 관객에게 알리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터나 예고편 활용할 만한 게 없으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람의 언덕도 사실 그 생각 들어요. 만일에 현장에서 그냥 한 회차만 잠깐 1~2시간 정도만 내주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가서 잠깐 찍으면 사실은 예산이 모든 게 다 세이브가 되잖아요. 뭐 의상부터 해서 헤어 메이크업이나 어쨌든 그 현장감은 아무리 그 이후에 촬영을 하려고 해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들을 정말 중요한 회차라도 1~2회차라도 꼭 충분히 담아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어쨌든 공개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곳들인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독립영화 소스가 없어요. 꼭 중요한 회차에서는 메이킹, 뭐 NG 장면이나 뭐 촬영하고 있는 장면 같은 것들을 조금 충실히 담아주시면은 그게 언젠가는 쓸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비용 절감과도 저는 연계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배급사가 정해지거나 혹은 이제 홍보 마케팅사가 정해진다면 조금 보통 감독님들 나 이제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결국은 저희 또한 한 명의 스텝이고 그 감독님이 만들었던 작품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저이고 앞장서서 홍보해야 되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뭔가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좀 충실하게 스태프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영화 중에 정말 잘 된 영화들의 감독님들은 대부분 정말 엄청나게 길게 공들여서 기획 의도부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는지 회차별로 정말로 충실하게 써서 다 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한 문장을 발견을 하고 한 단어를 발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촬영하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록들을 조금 충실히 담아주면은 그게 나중에 결국은 어떤 개봉의 성공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요즘에 워낙 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독립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뭐 넷플릭스도 좋은 영화가 많고 독립 영화 타겟이 넷플릭스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독립 영화 보는 사람이 상업 영화 안 보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영화를 창작할 때도 이 영화를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영화는 당연히 극장에서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라는 게 되게 워딩은 되게 근사하고 편해 보이지만 저는 사람만 모으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의 언덕이 음악이 있었다면 어떤 내가 하는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볼 거 많고 할 거 많고 요즘에는 뭐 경쟁자가 우리 개봉주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산책하는 사람, 그냥 카페 가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뭐 이런 게 영화 경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딱 그런 고민을 많이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스타 피드를 내릴 때 정말 딱 5초 정도는 우리 영화에 멈춰줘야 되는데 그런 매력이 있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내 영화의 셀링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함께 창작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네. 그래서 서경 감독님과 함께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마케팅의 영역이 너무나 커다란 일이어서 진짜 정말 바라기는 영화를 찍을 때부터 같이 좀 상의를 하고 현장에서도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런 거는 좀 찍자 이런 얘기를 마케팅 입장에서도 서로 얘기를 해주고 와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어쩌면 독립영화라서 더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으면 다음에 하면은 꼭 질문해 주세요. 네네.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감독님 만나신 바람의 언덕 그 쉬는 시간에 그 관객 수를 좀 검색해봤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나오는 관객 수가 커뮤니티 로드쇼에 참여했던 관객분들이 들어가 있는 숫자인가요? 안 들어가 있는 숫자인가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럼 커뮤니티 로드쇼만 아마 한 80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커뮤니티 로드쇼는 극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운트가 되는 극장에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공간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집계할 수가 없으니까 60% 정도는 집계가 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다가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섞여 있어요. 이 개인 창작자가 배급사를 통하지 않고 홍보 마케터랑 접촉하는 건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뭐 독립영화 이제 배급하고 개봉하는 코스가 이제 영진이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배급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마케터까지 그렇게 가는데 혹시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홍보 마케터나 뭐 감독 개인이 뭐 개봉 비용을 갖고 온다면 그렇게 해도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배급사가 선정이 되면은 그에 맞춰서 홍보팀이 세팅이 되고요. 혹은 이제 제작사가 있을 때 홍보팀은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배급사가 선정이 됐을 때 제작사에서 저희는 이 홍보팀이랑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세팅이 되거든요. 어쨌든 극장이라는 것이 배급이 정해져야 개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아무리 있어도
네, 배급팀이 없으면은 사실은 힘들고 그래서 감독님은 직접 배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개인으로 내서 저희도 배급사를 낸 입장이고, 왜냐하면 배급사를 내지 않으면 실제로 영화를 줄 수 없어요. 그 배급사여야만 가능한 거고, 배급사로서의 뭐 자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극장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극장을 어떻게 몇 개관을 하고 어디를 틀고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지만 저 혼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서 배급의 경험이 있으신 프리랜서 분이랑 같이 계속 상의를 하면서 일을 진행하기는 했죠. 그래서 극장과 따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스스로 배급사를 내신다면 극장 하나하나와 컨택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좀 중간에 얘기를 나누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의 역할들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 정말 훌륭하게 같이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커뮤니티 시네마 로드쇼라고 근사하게 이름만 있지만 그럼에도 커뮤니티 시네마 안에서 이렇게 만나려고만 한다, 이 안에서 우선 시작해보고 싶고, 일반 개봉 그러니까 CGV나 뭐 롯데나 여기에는 별로 뭐 틀어주면 틀고 아니어도 그만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혼자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장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거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독립예술영화 극장들을 만나서 상의하는 것은 물론 배급사를 내셔야 되고, 영화를 영등위에 내서 등급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뭐 몇 가지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배급사를 찾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영화를 틀고 싶고 틀 수 있다면 이 극장들에서 틀어준다고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 설득은 감독님이 하시는 거겠죠. 네, 근데 가끔 이제 감독님들이 너무 배급을 쉽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배급 극장 연락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잘된 분들 별 못 뵌 것 같아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석영 감독님도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해보시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그냥 감독님들이 뭐 극장 연락해서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많고 절차도 많고 굉장한 서류 작업도 많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그냥 뭐 영업하듯이 극장 가서 틀어주세요 그냥 이런 게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서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를 당연히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방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지 않아도 이제 너무 경로가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이번 해는 코로나 덕 때문에 집에서 영화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럼 만약에 영화를 보고 싶은데 배급이 안 돼서 영화제를 놓치면 못 보는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극장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좋고 한 번에 스탑도 없이 일시정지 없이 볼 수 있잖아요. 집중해서. 그것이 가진 매력은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극장 얼마나 가셨어요? 저도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어느 정도 핑계 같고요. 너무너무 집에서도 가끔씩 그냥 스마트 TV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딱 보고 났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극장에 내가 왜 가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내가 관객들한테 극장에 오라고 설득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지경에 지금 약간 이르른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만들 때부터 이 영화가 왜 극장에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홍보 마케터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근데 정말 음악이 끝내줘.
이거는 MX관에서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러면 극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는 엄청 어떤 광활한 풍경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큰 스크린으로 봐야 해. 그렇다면 극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 예.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마케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영화가 재밌으니까 보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왜 극장에서 봐야 하는가를 좀 더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되게 더 빨라진 어떤 시점이 굉장히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백신이 나와도 또 그전처럼 그리고 그 전이라고 뭐 특별하게 좋았는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여전히 극장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극장이 소중하고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들도 있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극장 스크린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극장 스크린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찍고 있기는 해요. 그렇게 찍으니까 잘 안 보여. 요만한 그림도 찍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세대인 거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영화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공동체적인 기억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배우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좋은 평론가분들이랑 얘기들도 같이 해보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그 커뮤니티들 중에서는 시민 평론가나 시민 모더레이터처럼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것들 또한 또 자유롭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기가 되게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 안으로 보고 소모하고 소비하고 그 순간 되게 좋았고 나 개인으로는 되게 그렇지만 좋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단지 이것들을 마주하고 보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다음 게 나타나고 또 다른 게 있고 나는 너무 지치고 그래서 만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피곤해하게 되는 것 같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늘 고민인 것 같아요. 다음 영화에도 그 고민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에 10대들한테는 영화관 가는 게 약간 놀이공원 가는 느낌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에 가면은 뭔가 행사들로 극장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단순히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진짜 말씀 주신 관객과의 대화라던가 어떤 행사 이벤트 뭔가를 받고 그런 식의 접근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일상적으로 그냥 좋은 영화 나오면 극장에 가서 조용히 영화를 보고 왔다면 요즘은 조금 더 이벤트처럼 느껴져서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최근에 저도 듣고 되게 감명 깊었었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 공간의 냄새와 습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영화관에서 보는 가격 그대로 저희가 컴퓨터나 집에 있는 TV를 통해 볼 수 있다면 그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안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본질을 해치는 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건 틀림없이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이렇게 부가판권이나 IPTV나 이런 권한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다음 강의에 있을 것이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형태는 예를 들어 영화를 상영을 해요. 하고 나서 극장에서 관객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부금정산이라는 게 서로 극장의 50%, 제작사의 50% 이런 식의 이렇게 정산들이 이제 그래도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형태인데 부가판권은 그것이 일어나는 텀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게 10,000원이라고 해도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가 포함이 돼요. 배급사가 어떤 영화를 이제 배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배급사한테도 이 부가판권의 권한을 같이 가져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배급사들도 돈을 벌 부분들을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창작자들한테 얼마가 올 것이냐. 만약에 절반이면 절반의 반에 그 시간까지를 포함하면 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이라는 건 1년, 2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들도 IPTV에 들어가서 홍보비까지를 커버하는데 뭐 3년, 4년은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렇다면 극장에서 하는 거랑은 좀 되게 개념이 다르고 제 입장에서는 바람의 언덕 같은 경우에는 부가판권을 미리 팔았어요. MG라는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투자인데 그 콘텐츠 판다에 팔았고 그것을 저희는 제작비로 썼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거의 도와주는 것에 가까워요. 그런 경우도 이제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보시면 되게 감사하지만 창작자들이나 뭐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플랫폼에 가져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죠. 플랫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궁금하시면 끝나고 더 물어보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유리 씨 감사합니다. 네네네.